자, 이제 청군부. 청군부는 그 글자 한자를 알으면, 황금 천냥을 얻는다 그래가지고 청군부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이 청군부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알기로는 그 유백원 선생님이 지은 줄 알고 있는데, 황극 책수조수라는 그 책을 보게 되면은 그 책에 쫙 서 있거든요. 그래, 제가 보기에는 유백원 선생님이 지은 게 아니라 이게 저기 소강절 선생님이 지은 걸 갖다 뺏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돼요. 근데 그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는 몰라요, 아무도. 그죠? 그 시대에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황극 책수조수를 증산하면서 더 거기다 갖다 붙였는지 뭐 어떻게 알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이 육휴책을 보다 보면 선생님들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있지만, 그, 증산복역하고 복서정종이 책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복서정종은 증산복역이 나쁘다고 얘기하고, 증산복역은 또 복서정종은 증산복역이 나쁘다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도대체 어느 책이 먼저 나온지 알 수가 있어야지. 다 이 써둔 사람들이 그 옛날 고사만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뺏겨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쓰면 되는데 자기 사견을 달고 이러다 보니까 책을 증산하게 됐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증산복역이라는 책도 그게 뭐냐? 복서정종을 가지고서 그대로 자기가 그걸 달달달 다 외워가서 실험을 해본 거야. 한 몇십 년 동안. 그래가지고 버릴 거는 버리고 더 할 거는 더 했다 그래가지고 그 책 이름을 증산복역이라고 이름 지어가지고 있습니다. 증산복역 나중에 꼭 사서 보세요. 복서정종하고. 네, 육휴책이죠. 복서정종은 증산복역의 사전이, 복서정종은 육휴책의 사전이고, 복서정종은 증산복역은 육휴책의 그 변화의 원리에 대해서 쓴 책이 증산복역이에요. 그래, 육휴를 배웠다고 하면 적어도 이 복서정종하고 증산복역 정도는 읽었어야지만 육효를 배웠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제 책을 이제 이 40일 만에 완성하는 육효학을 이제 좀 읽어보면 많은 도움이 돼요. 이게. 그래, 이거는 제 책은 현대에 맞춰서 좀 지은 책이고, 그 책들은 다 옛날 책들이에요, 옛날 책. 자, 지금서부터 이제 청군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군부에 제일 먼저 앞장에 뭐가 써 있냐면은 동정음양 반리천변 이렇게 써 있어요. 동정음양 반리천변. 즉 무엇이냐면은 동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 동하게 되면 변하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자, 양이 극에 이르르면 음으로 변하고 음이 극에 이르르면 양이 변한다는 세상의 이치를 그냥 간단하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동정음양 반리천변이라고 그래요. 극에 이르르면 변한다. 그러니까 인간사 살아가는 게 어떤 것이 최고 좋은 거예요? 중간이 최고 좋은 거지, 중간. 그쵸? 노무현 대통령이 끝까지 올라갔으니까 이제 뭐예요? 별 볼 일 없는 노인네로 추락했나? 아직은 추락은 아니라 그래도 일단 최고봉에 올라가는 사람은 내려오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가 행복한 거야? 여기쯤에 있는 사람이 행복한 거겠죠. 그치? 오르려고 막 노력하는 사람. 그래, 1등 하는 사람은 외로운 거예요. 그래, 그걸 들어봤어요? 최고는 외롭다는 얘기? 그죠? 이런 사람이 되면 벌써 인생 끝난 거예요, 이게. 최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가 되시면 안 돼요. 그래, 적당한 기질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 동정음양 반리천변이라면은 이것은, 동의극에, 양이 극에 이르면 음이 생기고, 음의 극에 이르면 양이 된다라는 그런 설명을 한 게 동정음양 반리천변이에요. 다음에, 수만상 지부는 수일리 윤관하고, 부인유연 불소지수하고, 개유 가불급 지하니, 태가자는 손지사상하고, 불급자는 익지증리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수만상 지부는 수일리 윤관하라. 모름지기, 이렇게 하는 거, 모름지기.
육효의 변함은 이루 말할 수 없으니 통변하는 자는 마땅히 한 가지 이치로 꿰뚫어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육효가 변하는 과정이 거의 남녀를 통틀어 하면은 4억 개 정도가 나온다고 제가 얘기했죠. 변화의 원리가 4억 개 정도가 돼요. 4억 개. 그러니까 엄청나게 바뀌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저도 이 10년 정도 막 그 육효를 쳐보고 진짜 하루에 30번 이상씩 육시점을 쳤는데도 어떨 때는 가끔 가다가 처음 만나는 점들이 무진장 많이 만나는걸요. 아직도 헷갈려. 그래서 아직도 부족해. 아직도. 그래서 저는 육효에 고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고수는 없다. 제가 선생님들 앞에서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거는 뭐냐? 내가 잘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보다 좀 많이 알고 더 오래 했기 때문에 길을 알려주는 것 뿐이지 고수는 아니에요. 고수. 아셨어요? 그래, 육효의 대가라니 고수라니 뭐 이런 거 그런 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왜? 처음 보는 게 아직도 많은데 인생이 뭐 4억 개 정도 되면 하루하루 쉬어도 4억 날짜 못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게 육효점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무엇이냐 하면은 캐상이 이렇게 많고 많을 때 하나의 격국으로 형성돼 가지고 이렇게 많이 나도 보기가 힘들면은 뭘로 꿰뚫어서 보라고? 용신 하나만 달랑 보라는 얘기예요. 캐상이 막 이렇게 많이 동하잖아요. 그러면은 도대체 어느 것을 판단할지 모르잖아. 이야기묘, 묘축해, 손목신축축해유, 미사묘 이렇게 나오잖아요. 풍화가인, 손목체, 손수축가인, 태금정사, 사묘축, 건금갑자자인진, 오신술 이렇게 썼는데 여기서 이를테면 뭐 재를 용신 삼는다 그러면은 재성이 이것도 될 수도 있고 이것도 될 수 있는데 용신을 어느 글자로 가지고 판단을 할 것이냐. 그러면 이제 용신이 분류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 나중에 또 배워요, 선생님들이. 용신이 이렇게 많이 나타났을 때는 이걸 보고 용신다연이라 그러는데 용신이 다연하면은 뭐 사무권용 1월, 일가월의 이만효를 가지고 용신 쓴다. 사불파용 월파된 효를 용신 쓴다. 그리고 사안정료 동료를 가지고 용신 쓴다. 사불공용 순공, 공망된 효를 용신 쓴다. 뭐 이런 거 있어요, 나중에. 5가지 방법이 또 있다고. 지금 선생님들이 미리미리 이렇게 계속 얘기해주면 나중에 어때요? 듣기가. 예, 매끄럽게 들으라고 제가 이런 얘기 계속 입력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 저놈의 인간이 도대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좋아요. 무슨 얘기인지 몰라도 그냥 알아들어요. 알아들으면 나중에 다시 다 배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용신이 이렇게 많이 출현하면 이놈을 쓸 것인가, 이놈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그 정법에 의거해서 하나만 딱 가지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용신이 이렇게 2개 출현했으니까 용신이 일단 월가일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를 가지고 이렇게 뭐 판단을 하고 용신이 이렇게 4월 신일날 점을 쳤다면 이것이 재성이다 하면 재성은 해두생을 얻었죠? 그래 안 그래? 이것은 재성이 해두극을 맞았지? 그래 이거만 봤을 때는 월가일로부터 어때요? 좀 괜찮죠 그래도? 그치? 근데 문제는 이것이 문제가 돼 있지? 그러면 일이 언제 된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극을 받을 때는 어떨 때? 그 극을? 그렇죠. 제거할 때 응사가 일어나고, 합을 만났을 때는 충을 할 때 응사가 일어나고, 충을 맞았을 때는 합을 할 때 응사가 일어나고, 공망 맞았을 때는 공망을 벗어나는 출로할 때 응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휴소 무력할 때는 뭐예요?
왕할 때 응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너무 태가할 때는 어떨 때 응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태가할 때는 묘고 속에 들어갈 때. 아셨어요? 이런 거는 다 외울 필요 없어요. 나중에 이제 다 아는 거예요. 연애 잘하는 놈들은, 연애하더라고 정신없는 놈들은 뛰어나야지 지 할 일 다 하는 거고, 그죠? 매일 싸우는 놈들은 뭐 해야 돼? 하해를 시켜야지 지네 할 일을 하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극을 받아가지고 비실비실한 놈은 병을 치료해줘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리고 너무너무 힘이 강한 놈의 자식은 뭐예요? 싹 그냥 한쪽에다 가둬버리고 꼼짝 못하게 해야 되는 거고, 힘없어서 비실비실한 놈은 뭘 많이 줘야 돼? 영양가를 듬뿍 줘야 되죠. 그러니까 생황할 때 응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수만상 지부는 수일리 윤간하라 이러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다음 장 보면 부인유연 불소지수하고 계유가불급지하니 태가자는 손지사상하고 불급자는 익지증리하라 이런 말도 요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모름지기 사람은 어때? 사람들이 어떤 놈의 자식은 현명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모자란 사람도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힘이 넘쳐 흘려서 사고 빵빵 치는 사람도 있죠. 그래, 안 그래? 그래, 사고 치는 놈들은, 힘 있는 놈들은 살살 달래야 되고, 힘 없는 사람은 슬슬 도와줘야지 일을 이루듯이 이 육효점에서도 용신되는 글자가 너무 약할 때는 도와줄 때 일이 잘 된다 그러고, 약할 때는, 아니 강할 때는 빼줄 때 일을 이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기를 구하는 데 있어서는 왕상한가 휴수한가를 잘 판단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판단해주면 되는 거예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노인네가 힘이 너무 강하게 나왔다. 뭐라고요? 죽는다 그랬잖아. 죽는다. 노인네가 힘이 강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한 80 이상 된 노인네들이 너무너무 강하면 그건 죽는 거예요. 그래, 근데 요즘은 육효점이 조금 안 맞을 때가 있대? 하도 의학이 좋아서 그런지 말입니다. 이제, 저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더라고. 의학이 좋아서 그래, 의학이 좋아서. 그 날짜를, 그 기간을 경과하는 그게 있는데, 예전에 한번 그 대구 한의대에서 강의를 할 때, 이 사람이 죽겠습니다 했는데, 죽긴 죽었어. 내가 그냥 생각하기에 자살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병원에 있는데 자살할 거라는데, 진짜 자살하대, 그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폐가 굳어가지고, 폐가 굳었어요. 그래가지고, 호수를 넣어가지고, 에어만 계속 넣으면은, 사람이 죽진 않아. 근데 정신이 말짱한 거지. 폐만 굳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이 호수를 제거하라 해가지고, 호수 제거해가지고 그냥 죽었잖아. 자살은 자살이죠. 그지? 자기 호수만 꽂으면 계속 산대는데 나는 그렇게 살기 싫다 해가지고 빼라 그래가지고 유언 남기고 죽었대요. 나이 한 50 된 사람이. 자살은 자살이래. 자살은 세유에 간이 임해가지고 간 등사가 임한다든가 그래가지고 묘고 속에 빠질 때 잘 자살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시험에는 묘고가 묘고라는 것은 잡아요. 해수라는 글자가 이렇게 자수라는 글자가 이렇게 태가해요. 그러면 이것이 재성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돈을 언제 벌겠습니까? 이러면 선생님들이 헷갈리죠. 너는 해일도 벌었다, 자일도 벌었다 이럴 수 있잖아. 근데 돈을 한 사람한테 받는다 그러면 이걸 언제 받는다 하면은 진일날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진일날. 이해가 가요, 선생님? 재의 고장인 날에 받겠다. 이런 얘기예요. 재의 고장인 날. 그러니까 용신이 너무 태가하니까 묘고 속에 들어와야지만 일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하나만 있으면 그냥 자 하나만 있으면 자일날. 그럼요. 이거 자가 있으면은 또 왕상 글자가 이 신금으로부터 이제
자수라는 글자가 해두생을 얻었다. 신금으로부터. 그러면 이거 강하죠? 그래, 이럴 때는 축일날 응사가 일어날 때도 있고 자일날 응사가 일어날 때도 있고 그래요. 만약 자수가 공망이라면 자일날, 이를테면 신금이 공망이라면 신일날, 뭐 이런 식으로 그 병이 있을 때 그 병이 해결할 때 응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 이걸 가지고 수만상 지부는 어떻고 저떻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간은 제일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뭐예요? 중정지도를 지키면서 사는 게 최고 행복한 방법이에요. 그래, 너무 과하지도 말고 너무 약하지도 말고 살으라는 얘기. 근데 그게 어디 쉽냐고요. 그죠? 요즘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만나시는 분들마다 다 하는 얘기가 어려워 죽겠다 그래. 그죠? 뭐 어려운 놈들이 저한테 오겠지만 편하면서 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솔직히. 안 그래요? 네, 편하면서 오는 사람 없는 거야. 뭐 저희 그 선생님께서 그 하시는 얘기가 지금까지 뭐 자기가 뭐 명리 한 30년 봐봤는데 지금까지 나 왜 이렇게 잘 돼요? 이러면서 묻는 사람은 딱 2명밖에 못 봤대. 30년 동안에. 그게 현실이거든요. 다 안 돼서 오잖아요. 안 돼서.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사람이 어렵다 하는 것은 다 누구 기준으로 어렵다 그러는 거요? 본인 기준이죠. 본인 기준. 그죠? 한 달에 생활비 200만 원 쓰는 사람하고 800만 원 쓰는 사람하고 이렇게 볼 때, 800만 원 쓰기 어려우면은 400만 원 가지고 쓰면 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러면서 매일 여기에 맞춰서 이 템에 맞춰서 살려니까 어렵다 그러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이게 팍 망해가지고 이거 가지고도 생활이 행복하다고 느껴져 봐요. 얼마나 행복하겠어, 얼마나.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기준점은 나의 기준점에서 어려운 거예요. 나의 기준점에서. 알았어요? 그래, 어렵다 그래도 그 말에 속지 말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속으면 안 돼, 그 말에. 그 사람의 그릇을 보고 거기에서 자기가 어려운 거지, 조금 낮추면 되잖아. 사람들이 욕심이 있어서 그래, 욕심.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해 봤더니 우리나라 아직 건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직도 정신을 들 차렸대요. 얼마나 어려운지 진짜 실감을 못하고 산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물건값 팍 내려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자기는 끝까지 아마 조금 좋아지겠지 이런 생각하고 끝까지 안 내리고 해서 팔려고 그러거든요. 그게 문제. 그래서 저한테 오면은 최소한 15,000, 1억 5천원짜리 오면 5천만 원 깎아서 팔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 나보고 미쳤다 그러겠지. 근데 그게 현실이거든요. 안 그러면 안 팔려요. 이제 나의 기준점. 자, 수만상 지부는 수일리 윤관하라. 부인유연 불수지수하고 개유 가불급지하니 어떻고 저떻고 하는 거는 강한 것은 덜어주고 약한 것은 도와줘라 이런 얘기야. 알겠죠? 자, 여기까지는 별로 재미없는 내용이고 그 뒤에 거까지도 다 재미없어요. 생부공합 시우자묘라는 것은 생부공합이라는 것은 용신되는 글자가 임목이라고 치면은 이 임목이 어때요? 이를테면은 신월에 기우일날 점을 쳤다 그러면은 이것이 공망 맞아 있거든요. 그러면은 월파에다가 일로부터 극이죠. 아주 최악이지, 최악. 그래, 안 그래? 그래, 이럴 때는 너무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지 일이 된다고? 도와줄 때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일 돼서 일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해일. 그런데 이것은 월파를 맞으면은 뭐라고요? 네, 요번 달 내에는 힘들겠고, 이렇게. 요번 달 내에는 힘들겠고, 요번 달 지나서 해일이나 해월에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용신이 이렇게 너무너무 약하면 일이 안 된다라고 일단 접어두고서 얘기하는 거야. 혹 이때를 기다려보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된다라고 말은 해주면 안 돼. 알겠어요? 괜히 근데 된다라고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또 안 되고 된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혹 이때쯤 기다려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안 된다 그러면 집에 안 간다 그랬죠? 이제 사람들이. 끝까지. 네, 그럼 어떡하란 말이야, 내가. 월파 만나면 안 돼. 그래, 여기는 생보공합이라는 것은, 그리고 여기에, 보자, 생보공합. 부라는 것이 있고, 공이라는 것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선생님들이 증산복의 복서정경을 보면, 부라는 것은 해라는 글자가 자수로 간다든가 축이라는 글자가 진이라는 어떤 이런 진신적인 역할을 하는 걸 가지고 부라고 얘기하고요. 공이라는 것은 자라는 글자가 해로 간다든가 진이라는 글자가 축으로 가는 태신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러든 저라든 간에 이런 관점도 되지만 또 어떤 관점이냐면은 해월에 점을 쳤는데 자수로 나타났다든가 용신이 알겠어요? 이해가 가한가? 네. 해월에 점을 쳤는데 자수로 나타났다. 용신이 뭐 재물을 물었는데 이게 재다 이렇게. 그러면 해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자월이 되죠. 이런 걸 보고는 이 부라고 얘기하고 알겠어요? 자월에 점을 쳤는데 용신이 해수로 나타났다. 이런 걸 보고 공이라 얘기한단 말이에요. 공. 아셨어요? 근데 이 부나 공이나 어떤 거에 다 보면은 우리가 그냥 말하는 비하가 되잖아. 비하. 그래 안 그래? 똑같은 글자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이거는 제가 아직 확실한 연구를 해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얘기해 주기는 그렇지만 이거는 진신적인 역할로 나타나는 거니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다음 달을 기대할 수 있어 없어 이건? 다음 달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근데 지나온 달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다음 달에 기대가 돼야 안 돼? 안 되죠. 이것은 즉시 해야지 좋은 것이고 이것은 차후도 점점 좋아진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고 이것은 지금 현재가 좋다라는 그런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이런 게 있다고. 그래 생보공합이 되면 시우자묘이다. 그러니까 이 월가일로부터 용신이 약한데 뭐가 어떤 다른 글자가 이렇게 생을 해준다든가 이런 걸 보고 공부했다 그러는 거예요. 부공했다. 도와줬다라는 얘기잖아요. 도와줬다. 이렇게 되면은 뭐요? 때에 맞춰서 내리는 뭐와 같다? 단비와 같다. 이러면 단비. 3월달 선생님 모판을 짤 때 농사 지어보셨죠, 다? 지어보신 분도 있고, 안 지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3월달인가 4월달에 가면, 시골에 가면은, 무진장 뿌립니다, 그죠? 그때 그러면 바짝 마르잖아, 왜? 봄 가뭄 잘 되잖아, 봄 가뭄. 그때 탁 한 방울 비가 내릴 때 어때요? 그게 단비입니다, 단비. 단비는 사주상에 뭐 할 때 단비가 잘 내는지 알아요? 인신충 할 때. 그렇게 배웁니다. 인신충. 인이 봄이잖아요. 신이 가을이잖아요. 그래서 신금이 인목을 뭐 한 거야? 두드러 깨는 거잖아. 빨리 일어나라 너. 봄이다. 봄이다 알려주는 게 인신충이잖아. 묘유충하고 틀린 거예요. 인신충은. 그래서 인신충은 좋다 그러더라고. 자, 생모공합 시우자묘 하는 것은 이렇게 어떤 글자가 힘이 없고 이럴 때 도와주는 글자는 좋다라고 풀이를 하는 거고요. 극해형충의 추상살초 하는 것은 용신되는 글자가 극을 받는다든가 또는 형충파해를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신되는 글자가 해수라는 글자가 사해충을 맞는다든가 진토라는 글자가 진술충을 맞는다든가 이런 거는 충파를 맞는 거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가을 하늘에 뭐를 만난 거?
서리를 만나는 것이다. 이런 얘기, 서리. 지금 이제 여기 아직 서리 안 내렸죠? 저기 충청북도 저쪽 지역은 아마 서리 내렸을걸요? 첫눈도 어때? 예? 설악산 첫눈 왔고. 서리가 내리면 어때요? 서리가 내리면 온 모든 그 식물들이 다 썩어요. 다 썩어. 풀이 확 죽어버리잖아. 그죠? 그게 추상살초거든요. 고구마 줄기 같은 경우는 줄기만 서리 맞아도 뭐까지 썩어? 고구마까지 썩어요. 뿌리까지 썩어. 그게 서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그래, 그런 걸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용신되는 글자가 월가일로부터 극을 받으면 뭐라고? 서리를 맞은 것처럼 안 좋다라는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여기까지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자, 잠시 쉬었다 합시다.